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들러 펑션을 등록하는 부분 있죠. 바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함수를 바깥으로 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바깥으로 빼서 이 함수 이름을 바 핸들러라고 한 다음에 이 함수 포인터를 여기다 등록해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HTTP의 핸들러들을 이렇게 각각 다른 경로에 해당하는 핸들러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경로에 해당하는 핸들러를 등록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먹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라우터라고 그러죠.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해주는 라우터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HTTP에 정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요거를 라우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mux 놓고, 자, new mux라고 놓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mux에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엔 정적으로 등록했는데 이제 mux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listen and serve에서 우리가 만든 mux 요 라우터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롬에서 HTTP 기존처럼 localhost 3000 hello world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똑같이 bar를 하면 hello bar, 똑같이 f를 하면 hello f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데 달라진 점은 이 mux라는 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HTTP에 바로 정적으로 등록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mux 라우터를 하나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그 인스턴스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는 리퀘스트에서 인풋 값을 뽑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버에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이 리퀘스트에다가 필요한 아규먼트, 인풋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URL 정보, 이곳에서 쿼리, URL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쿼리를 하고 이제 쿼리한 결과에서 get 하겠습니다. get 한 거는 무엇을 get할 거냐, 이제 name이라는 이 아규먼트를 get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name이란 변수에 넣고요. 만약에 name이 없으면, 그러니까 name이 없었으면 name은 world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print f를 써가지고 우리 포매팅을 사용하겠습니다. %s 그 다음에 여기다 name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URL에서 name이라는 아규먼트를 뽑아내서 그 값을 이곳에 hello name이 출력되겠죠. 만약에 name이 없었다 그러면 hello world가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아까처럼 3000번 하고 이제 bar를 해보죠. bar를 하면 hello world가 출력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물음표에서 name 값을 넣어주면 bar라고 하면 hello bar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ame에다가 터커라고 넣으면 hello 터커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name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URL 정보에서 name 값을 쿼리해내는 거죠. 예, 자, 정리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가 그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릴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인풋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넣는데 URL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name 어떤 아규먼트를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리퀘스트 body에다가 직접 body에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인풋을 넣으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로 되겠죠. 그 아웃풋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때 데이터 주고받는 형식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형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바이너리라가 쓰일 수 있는데 바이너리는 좀 서로 상대방이 규격을 맞춰야 되는, 양쪽이 규격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는 게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 포맷은 뭐가 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XML이라는 포맷이 있었어요. 그래서 XML 포맷이 있는데 얘가 이제 태그를 이렇게 써가지고
태그 양쪽에 이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HTML도 XML 형태를 응용한 거죠. 완전히 XML은 아닌데 어쨌든 HTML도 XML 형태를 응용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게 태그를 양쪽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서 요즘에는 XML을 많이 안 쓰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건 이제 JSON을 많이 씁니다. JSON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이 JSON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워낙 심플한 형태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써요. 그래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키밸류는 이렇게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콤마라고 뭐 숫자 같은 것도 되고 문자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어레이도 가능합니다. 값의 형태로 이제 어레이로 3, 4, 5 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JSON인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는 거, 닫는 거, 뭐 어레이, 뭐 키밸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XML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JSON을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할 거는 그 리퀘스트를 이제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내죠.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이 리퀘스트에다가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서버가 이걸 받아서 다시 리스판스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리스판스 해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SON 데이터를 담은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를 그래서 first name string, last name string, email string,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create at 해서 time 값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었고요. first name, last name, email, 그 create at이라는 이제 time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foo 핸들러에서 이제 값을 JSON 이게 리퀘스트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JSON 값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foo 핸들러를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리퀘스트에 JSON이 오기 때문에 JSON 값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올 거냐, 이제 유저 스트럭처 형태의 JSON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채워줄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 유저 스트럭처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JSON 형태로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SON 패키지에 new decoder. 그래서 이 JSON 형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냐? 리퀘스트의 body에 들어있어요. 그 리퀘스트 body는 이거는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new decoder의 인자로 리더를 받기 때문에 리퀘스트 body를 넣어줍니다. 자, 보시면 리퀘스트 body는 IO read closure죠. 그러니까 이건 IO read를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new decoder의 인자는 IO reader 인터페이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body가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IO closure죠. IO closure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IO reade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O reader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rbody가 IO reader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고 이 new decoder는 인자로 IO reader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decode 이제 이 body에서 값을 데이터를 읽어서 이거를 디코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디코드 하냐? 이 유저 스트럭처에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여기에다 값을 채워줍니다. 디코드에서. 근데 이게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경우니까 이 유저 형태의 JSON 파일이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러가 닐이 아닌 경우에는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리스폰스 라이터에다가 헤더로 bad request 뭔가 잘못 보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bad request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로 body에다가 fprint로 해서 w에다가 써줄 텐데 뭐라고 써줄 거냐? bad request 하고 에러를 알려줄 겁니다. 에러를 알려주는 형태로 하고 여기서 이제 return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저의 데이터를 지금 제이슨 형태를 디코드 했죠. 성공적으로 디코드 했습니다. 에러가 닐인 경우에만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유저의 create 이 값을 변경해 줄 겁니다. 현재 시간으로 변경해 주고, 지금 유저 데이터를 바꿨죠. 이 바뀐 유저를 값을 그대로 다시 제이슨으로 리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다시 보내주려면 우선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제이슨 형태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고 스트럭처고 이거를 다시 제이슨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샤를 해줍니다. 이거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이거에 제이슨 형태로 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이트 어레이가 나오고 에러가 나옵니다. 실패할 경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를 다시 제이슨 형태로 바꿔라. 이랬을 때 첫 번째 리턴 값으로 바이트 어레이가 나오고 두 번째 리턴 값으로 에러가 나옵니다. 우선 에러는 무시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가 나왔죠. 이거를 써줍니다. 리턴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 라이터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잘했다고 알려주고 http status ok 그 다음에 fmt fprint 해서 w에다가 리스판스 라이터에다가 저 데이터를 써주는데 제이슨은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바이트 어레이잖아요. 바이트 어레이라서 요거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푸 하게 되면 bed request end of file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 이제 body에 넣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URL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body에 넣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크롬 http 이제 크롬에서 클라이언트 앱 이렇게 치시면은 크롬 앱이 나와요. Advanced REST Client라는 크롬 앱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설치해 주세요. 요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그리고 이미 설치한 앱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크롬 땡// 한 다음에 앱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설치한 앱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요거 AIC라는 앱을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한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로 골라주시고 주소는 localhost 3000번 포트에 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ody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body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제이슨 형태로 표현한 거거든요. first name은 tucker, last name, 김,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send를 하시면, 자, 202의 create가 리스판스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리스판스 코드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자, 요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제이슨 형태의 이제 스트링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reate as에 이제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first name이 비어 있고 last name 비어 있고 이메일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나머지가 안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리퀘스트 날릴 때 소문자로 했는데 여긴 대문자로 돼 있고 중간에 밑줄이 있었는데 얘는 밑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에서 쓰는 방식하고 이제 고에서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 컬럼, 사실 요거를 요렇게 제이슨 형태로 바꿔도 되는데 요렇게 쓰면 고에서 이거 밑줄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게 컨벤션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놔두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제이슨에서는 제이슨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쓴다. 이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가 제이슨에서는 last name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이슨에서는 요거는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저 탭 위에 있는 거 제이슨에서는
이메일이라고 한다. 이 컬럼 내용 이름이 제이슨에서는 얘는 create at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이 제이슨에서 디코드하고 마샬링 할 때 이 컬럼 이름에 맞춰서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었고 다시 이걸로 가서 다시 샌드를 할게요. 자, 이거 샌드가 됐고 보시면은 first name 터커, last name 킴, 이제 이메일 제대로 들어갔고 크리에이트에도 제대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과는 잘 나왔는데 지금 이 텍스트가 좀 안 이쁘게 나오잖아요. 위에는 제이슨 포맷으로 잘 나오는데 밑에는 지금 좀 안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웹브라우저, 이 웹이 봤을 때 이 리절트가 제이슨 포맷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리스판스 헤더를 보면 이 리스판스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를 텍스트 플레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텍스트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보낼 때 이 리스판스의 포맷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제이슨이다 라고 힌트를 알려줘야 이제 이 웹브라우저든 앱이든 뭔가가 제대로 렌더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헤더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W에 이제 헤더가 있죠. 헤더에 add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우리가 이 컨텐츠가 뭔지를 알려줄 겁니다. 컨텐츠 타입은 application JSON이다. JSON 타입의 컨텐츠다 라고 알려주고 요걸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요거 이제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면 이제 리스판스가 이제 제대로 JSON 타입 형태로 잘 표시가 되죠. 여기 헤더를 보시면 여기 컨텐츠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리스판스가 JSON이구나, 그래서 JSON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